식중독이라고 하면 여름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지정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노로바이러스 겨울철에 더 잘 걸리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인데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네. 사람의 경우엔 소장이나 대장에서만 증식하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장시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네. 60도에서도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그 활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게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재작년쯤에 좀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요. 네, 좀 힘들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겨울 발병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매년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발생수가 증가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국내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보면 11월에는 128명, 12월에는 115명, 2월에는 29명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은 이맘때가 가장 높은데요. 네. 겨울철에는 어패류나 해산물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굴이나 조개, 생선 등을 익히지 않고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왜 겨울에 일부러 회 먹으러 가잖아요. 더 네.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2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2, 3일 동안 지속되다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네. 소아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은 감염된 환자 절반에서 발생하는데요. 네. 또한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서 4회에서 8회 정도 발생하지만 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설사에 피가 섞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험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발열이나 이제 근육통 때문에 몸살이라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통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되나요? 네,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요.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 소량이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습니다. 전염성은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가장 강하고 회복 후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전염성이 유지됩니다. 네, 아니, 전염성까지 높다고 하니까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있으면 특히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됩니다. 보통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는데요. 네. 대신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고요. 경도에서 중증도의 탈수는 경구 수액 공급으로 탈수와 전해질 교정이 가능하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 추가적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심할 땐요? 예, 과도한 구토로 경구 수액 공급이 어려울 때는 구토를 완화하는 약물인 항구토제를 사용한 후 경구 수액 공급을 다시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노로바이러스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말씀하신 수액 정도 맞고 물 많이 섭취하면 좀 좋아지는 건가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저절로 회복되어 경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 외래에서 치료를 시행합니다. 아. 예. 그러나 합병증 위험이 큰 노인이나 임산부, 당뇨 환자의 경우 일주일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입원 치료를 고려합니다. 입원까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식중독 하면은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습하고 더워서 식중독균이 활발하게 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식중독과 이 노로바이러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인데요. 네.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는 오염된 해산물에 의한 세균성 장염이 흔한데요. 예.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과 갯벌에 분포하고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활발하게 증식하고 5도 이하에서는 증식이 할 수 없습니다. 보통 6일에서 10일 사이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급증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열에 약해서 60도에서 15분, 100도씨에서는 수분 내에 사멸하게 됩니다. 예. 네.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에 분포하고 있어서 어패류가 가장 흔한 오염원이고요. 생선이나 조개 껍데기, 내장, 아가미 등에 존재하여 조리 과정에서 회를 오염시키고 냉장고, 도마, 행주, 칼이나 조리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다른 식품의 2차적 오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대장균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오염된 부추나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씻지 않거나 씻어도 장시간 상온에 내버려 둔 후 섭취하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의 차이가 식중독은 뭐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면 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그 오염원인 거죠? 감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전체를 포함한다고. 본체를 하시면- 포함하는 예, 예, 개념이군요. 네, 네. 자, 이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겨울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로타바이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특히 영유아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질병인가요? 네,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겨울철 설사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장염으로 입원하는 5세 미만 소아의 3분의 1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로타바이러스는 감염 후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증상이 없어진 후 10일까지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존재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기간에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죠.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해 준 후 손을 씻지 않으면 네. 바이러스는 그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데요. 음. 증상으로는 구토와 발열이 나타나고 묽은 설사를 초래해 탈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일에서 6일간 지속하는 데 증상은 영유아는 탈수가 매우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어서 네. 가능하면 예방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 말씀도 하셨고 뭐 노로바이러스든 뭐 로타바이러스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로바이러스 예방 방법은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조리를 시작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네. 네. 또 식품을 조리할 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또한 채소류 등 비가열 식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전염이든 예방이든 손 씻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지정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